최태원, 노소영에 대한 대법원 제3분할 판결이 나왔습니다. 2심에서는 최태원이 노소영한테 1.38조 원, 1조 3,800억 원을 지불하고 했는데 이게 파기됐습니다. 파기해서 고등법원으로 내림을 했습니다. 자, 세기의 결혼, 저하고 같은 해 결혼했더라고요. 88년 청와대 영빈관에서 결혼했죠. 최종원의 아들 최태원, 노태우의 딸 노소영. 그런데 둘이 금이 갔죠. 자녀를 셋이나 낳고 일남 이녀. 88년에 결혼해서 약 한 27년 동안 결혼 생활을 유지하다가 최태원이 혼외 자녀가 있다. 혼외에서 딸을 하나 낳죠. 딸을 뒀는데 그 사실을 고백하니까 노소영이 이혼 조정을 신청해가지고 이혼에 이르렀죠. 그 다음에 이제 재산 분할을 하는 재판을 이렇게 대법원까지 했던 겁니다. 그런데 대법원이 그렇게 파기환송을 한 이유는 재산은 혼인이 파탄나기 전인 그 19년이죠. 2019년. 그 이후에 빼돌리지 않았다. 그 전에 둘이 생활을 하고 있을 때, 공동생활을 하고 있을 때 재산을 이렇게 증여를 했다든가, 이렇게 주식을 줬다든가, 자기 급여를 반납했다든가, 이렇게 행동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 이후에 재산을 빼돌린 게 아니다. 왜냐하면 재산 분할에 있어서 이혼할 때 이혼하고 그 다음에 재산 분할을 하면서 재판하는 동안에 이리저리 빼돌려서 재산을 되돌리면 이른바 재산을 분할을 덜 해주려고 하는 위자료를 덜 주려고 하는 그런 행위가 많기 때문에 그것을 이제 적용해서 최태원과 노소영 사이에서도 그 2심 같은 데서는 이거 비자금도 재산 형성에 기여한 걸로 이렇게 저렇게 봐가지고 2심 판사들은 1.38조 원을 주라고 했는데 그것을 대법원에서 파기했습니다. 재벌 자녀들은 재벌이 상속되죠. 되게 승계되죠. 그런데 대통령 자녀들은 권력을 상속할 수 없습니다. 김대중 자녀만이, 김대중 아들이 한 넷이든가 셋이든가 셋이서 국회의원을 했다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대통령 자녀들 중에 그렇게 국회의원을 한 사람도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권력은 승계하기가 힘들잖아요. 퇴임 이후에는 사실은 대통령도 끝나는 겁니다. 편안하게 대통령으로서 지낸 다음에 퇴임 생활을 편안하게 지내면 그나마 감사합니다. 재판받죠, 수감되죠, 피살되죠, 자살하죠. 최근만 보더라도 보세요. 이명박, 박근혜, 윤석열, 그리고 문재인도 지금 재판과 연루되어 있던가요? 얼마나 힘든 생활을 합니까? 이걸 볼 때 대통령 본인 권력도 옷처럼 벗으면 그냥 끝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이스라엘에서 있었던 이야기, 이 또한 지나가리라는 고통이 지나간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권력을 잡았는데 그것을 영원이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 이 권력 또한 지나간다 하는 이야기거든요. 그런데 노소영은 아마 군인 생활하면서 되게 그렇습니다. 군인 생활 저도 이 대장차도 타보고 그랬지만은 연대장만 돼도 정말 대단하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참모들도 병사들도 그러니까요. 그러면 그 자녀들도 마치 연대장 된 것 같이 행세하는 사람이 꽤 있습니다. 부인은 서단장처럼 행세한다고 하고요. 그렇게 우스개가 있을 정도잖아요. 노소영도 아마 그런 선민의식이 있지 않았는가. 그래서 권력자, 군인, 이 사람들을 높이 본 게 아닐까. 그거를 제가 한 3년 전에 딱 봤습니다. 젤렌스키가 러시아 침공에 대비했죠. 그러니까 우크라이나는 러시아에 일반적으로 그랬죠. 3일이면 일주일이면 끝날 거라고 그 한계를 역시 노소영도 벗어나지 못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젤렌스키는 더군다나 코미디 출신인데 자기 아버지는 군 출신 대통령이잖아요. 그러니까 코미디언 출신 젤렌스키는 일거에 무너지고 우크라이나도 역시 약소국이라 일거에 러시아한테
먹힐 줄 알았는데 그렇게 됐습니까? 3년 잘 버티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노수영이 생각하는 이 지도자, 군인, 이거는 그렇게 우스운 코미디에 대해서는 안 되는 거거든요. 근데 젤렌스키 사실 잘 대응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을 보는 눈이 어찌 보면 서울대 나와서 시카고대 대학원 다니면서 이 고려대 나온 시카고대 거기서 같이 경제학 공부를 한 이 최태원을 만났지만 자기 눈이 어찌 보면 편견이 있었던 거예요, 눈에. 그래서 현실 직시 못하고 어찌 보면 자기 성찰을 못한 것이 아닌가. 그래서 갈등하지 않았는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여자가 남자보다 올려 결혼하는 걸 상승혼 그러죠. 상승혼 또는 승혼 그러죠. 올려 결혼한다고. 여자가 신분이라든가 이게 재산 상태가 낮고 남자가 높을 때 되게 우리나라에서는 여자가 승혼하는 경우가 많았죠. 결혼을 통해서 신분을 바꿀 수 있었고 조선시대는 특히 남자는 결혼을 통해서나 과거를 통해서 바꿀 수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남자보다도 신분 상승을 할 수 있는 기회가 훨씬 적었죠, 여자들은. 그래서 승혼을 하려는, 상승혼 하려는 의지가 여자가 훨씬 강하죠. 그러다 보니까 여자로서는 대통령 딸로서 만나고 재벌 아들로서 만난 이 상대가 아마 버거웠을 거예요. 저도 부부교사로 만났는데 부부교사도 남자가 어찌 보면 승혼을 한 셈이잖아요. 그러니까 여자 입장에서는 하혼을 한, 이 강혼을 한 그런 측면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같은 계급만 해도 피곤할 측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대통령 딸하고 결혼한 최태원 아마 피곤한 측면이 있었을 겁니다. 또 소영이 더군다나 그런 의식을 가지고 있었으니까요. 아마 그래서 갈등이 있지 않았을까 한번 추정해 보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내막을 알리오마는. 그런데 요즘 학생들한테 제가 학원 한 20여 년 전 할 때 학생들한테 물어봤는데 너희들 다시 태어난다면은 대통령 자녀로 태어날래? 재벌집 자녀로 태어날 때? 이렇게 물어보면 대통령 자녀로 태어난 사람 한 명도 못 봤습니다. 재벌집 자녀로 태어난다고 합니다. 왜? 대통령 지나가면 끝이잖아요. 지나가면 끝나는 정도가 아니라 비극을 맞는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재벌은 이렇게 승계가 되고, 물론 드라마나 뭐 소설이나 이런 영향을 많이 받아서 그런 측면도 있겠지만 그렇게 영리합니다. 요즘 학생들 대통령보다 재벌을 훨씬 높게 봅니다. 노무현도 그랬잖아요. 이제 권력은 재벌에게 넘어갔다. 그런데 재벌 자녀가 이렇게 대통령 딸하고 결혼하면서 살면서 아마 이 갈등 왜 없었겠어요. 그러면 이제 상황이 바뀌었잖아요. 대통령이 영원히 대통령입니까? 그럼 대통령 딸이 뭐예요? 대통령도 아무것도 아닌데 지나가면. 그러면 이게 그 현실을 직시하고 이제는 바뀌었구나. 재벌이 대통령이고 그리고 이제 내 아버지는 물러갔구나. 그리고 군사정권의 그 지도자라고 해가지고 굉장히 곤욕을 치르는 이런저런 그 곤욕을 치르는 걸 봤을 텐데 거기서도 어찌 보면 깨닫지 못한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자기 성찰. 그래서 어찌 보면 유연하게 대응하고 자아 성찰을 해서 겸손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최태원도 서정진도 이렇게 그 혼외자를 낳아왔는데 되게 기혼녀하고 결혼했거나 결혼한 다음에 이게 혼자 산다거나 그런 사람을 만났잖아요. 이 조선시대 왕도 생각하면 됩니다. 왕비 굉장히 이런 얼거진 사람입니다. 왕비는 그러잖아요. 얼마나 이것저것 봤습니까? 신분과 가계를. 근데 왕의 여자는 어떻습니까? 왕이 좋아하는 사람은 고른 거예요. 그럼 편한 여자를 고른 거예요. 얼굴이 예쁜 사람보다, 가게 좋은 사람보다, 가문 빵빵한 사람보다. 그러니까 그런 걸 생각하면 왜 저런 여자를 만났을까 하는 걸 고민할 수도 있잖아요. 여자들도 남자들도. 뭐가 좋다고. 그런데 왕비와 왕의 여자를 생각하면 딱 됩니다. 이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그런 책을 쓴 사람이 있더라고요. 왕의 여자는 편한 여자다. 왜 저렇게 문제가 있고 예쁘지도 않은 여자를 좋아했을까? 왕비들은 이해 못하는 거 몰라도 왕은 이해를 해요. 남자들은
편한 여자, 쉬운 여자가 아니라 편한 여자를 좋아하는 측면이 있거든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제가 이렇게 쭉 같은 60대로서 같은 해에 결혼한 사람으로서 제 생각입니다. 아무튼 그렇게 돼 있는데 이제 뭐 또 판결이 어떻게 날지 모르지만 아무튼 그 대법원 파기 환송을 보면서 최태원과 노소영을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그리고 60대는 현실을 직시해야 된다. 자아를 성찰해야 된다. 그래서 유연하게, 겸손하게, 현실에 적절하게 자기가 대응해야 된다. 어떤 틀에 맞춰가지고 그 틀로 군인식으로 들어가라. 아니면 남한테 들어가라. 지시 명령하는 게 아니라 협상하고 대화하고 타협하는. 그런데 군인의 딸 그게 좀 부족하지 않았을까? 요즘 그 경영하는 걸 보면서 노소영이 그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에 그 대해서 이야기하는 걸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단편을 가지고 전체를 얘기하는 건 좀 위험한 측면이 있지만 이렇게 이런 상황을 살피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